자, 두 번째 설 한번 가볼게요. 시청자 질문이고, 장 건강이 딱 좋아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. 자, 질문을 주신 장 건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질문 내용은 뭐 정말 간단하네요. 통장이 많을수록 좋은가요? 아니면 주거래은행 통장 한 개만 쓰는 게 좋은가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네, 알겠습니다. 통장 많은 거요? 여러분도 혹시 통장 하나만 쓰는 데 계십니까? 그러니까 주거래은행 하나만 이제 딱 잡아놓고 한 군데만 쓰는 분 계세요? 한 개만 쓰고 있다고? 저는 참고로 한 세 군데 쓰고 있습니다. 전 한 개만 쓰는, 전 세 군데 쓰고 있어요. 저는 새마을금고, 신협, 대구은행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하나 더 만들 생각도 있어요, 나중에. 아, 농협만 쓴다. 그러면 한 군데 쓰는 사람들 왜 한 군데만 써요? 왜 한 군데만 씁니까?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? 한 군데 쓰시는 분들 맞네? 전 세 군데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. 전 세 군데는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왜 한 군데만 쓰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.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. 내가 지금 현금 보유고가 많지 않아 가지고. 뭐 돈이 막 그렇게 뭐하는 돈이 없으면 뭐 솔직히 통장에 대한 필요성 못 느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한 두세 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개 은행만 거래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위험하다고. 이게 모르겠어요. 각자 자금 사정이나 뭐 좀 뭐 돈을 모으는 용도나 어떤 그런 돈 관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은행 하나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.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은행 하나에만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. 음,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음,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려고. 물론 지금 시기엔 옛날처럼 은행이 막 피스러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. 19년 거는 웬만하면 안 쓰러진다고. 근데 19년 거 많이 쓰러졌잖아요. IMF 때. 많이 없어졌잖아요. 19년 거. 뭐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음, 또 안 망한다 보장 없어요. 은행이 뭐 자기들이 망한다 하면서 망합니까? 그런 적 없잖아. 그 전에 얘기 안 했다가 갑자기 부도나고 해가지고 그 은행에 이제 돈 맡겨놨다가 뒤성 설린 게 한두 번입니까, 여러분? 예전에 저축은행 사건 기억 안 나요? 저축은행 사건? 그게 한참 지난 사건이 아닌데. 제가 그때 돈 다 복구 못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때 많이 넣으신 분들. 저는 이게 IMF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한번 겪었긴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. 은행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어.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IMF가 1997년 12월 달에 발생을 했잖아요. 벌써 한 24년 됐잖아요. 24년 됐으니까
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발생 안 하겠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저축은행이 터졌잖아요. 물론 저축은행은 1금융권이 아닙니다. 그랬다 하더라도 저축은행 사건으로 해서 저는 은행을 못 믿게 됐어요.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, 그리고 은행이,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뭐 자기들이 망한다고 우리한테 귀뜸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. 은행 브랜드 말고 있지 은행 내부 사정에 대해서 모르잖아.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. 그래서 은행에 너무 많은 돈을 넣게 되면 나중에 망하고 나면 뭐 예금자 보호법 있다 하더라도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. 5천만 원밖에 안 돼.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개 은행만 계속 쓴다고 해서 나에게 혜택이라든지 좋은 게 요만큼도 없어요.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. 한 개 은행만 쓰는 분들 뭐 좋은 점 뭐가 있습니까? 한 개 은행만 돈 많이 넣고 이게 쓴다고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? 치약요? 치약 하나 받으려고 한 개 은행 씁니까? 치약 하나 받으려고 한 개 은행이 6천만, 7천만 원, 억 단위로 이렇게 넣나요? 그 치약 얼마 한다고 그거? 왜 그냥 그 통장 이제 만기됐다고 다시 이제 통장 새로 개설을 시켜주면 계좌 하나 만들면 그 쇼핑백에다가 은행하고 이제 뭐 그 은행에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치약하고 칫솔하고 비누 하나 주는 거? 그거 얼마 한다고? 그 꼴랑 얼마 한다고? 아니 치약 받으려고 그거 몇 천만 원씩 거의 억 단위 돈을 넣는다고요?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? 요즘에 혜택이 없습니다. 제가 장난코 얘기하는데 1금융은 혜택이 없어요. 특히 돈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 은행에 돈이 많으면 제가 봤을 때 한 3천만 원 이상 한 은행에 있으면 예의가 틀려져요. 그리고 1금융권에 돈 오래 넣는다고 해서 나한테 뭐 챙겨주는 게 없어. 자꾸 막 이상한 거 투자 오히려 있잖아요. 챙겨주기는커녕 이상한 투자 작품을 자꾸 권유합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은행에서도 뭐 투자 상품 같은 거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. 원금 보존이 안 되는 투자 상품이 있어. 이걸 자꾸 권유를 해. 별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한테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. 근데 이걸 해서 만약에 손실을 입으면 복구가 안 돼. 근데 내한테 이거 왜 권유하는 거야? 여러분 은행의 1금융권 투자 상품 중에 원금 보존이 안 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. 이거 여러분 꼭 물어보셔야 돼 나중에. 은행 직원들이 어떻게든 자기들 건 썰려고 뭐 통장에 돈 많으면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 얘기하는데 보면 원금 보존된다 안 된다 얘기 안 해줘요 자기들이. 그 말은 쏙 빼고 얘기를 해. 그 말은 쏙 빼고 얘기한다니까요. 요즘에 은행 그 직원들이 자꾸 건 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. 솔직하게 좀. 물론 이해는 가지만요. 은행 살기 위해서 직원들 쥐어짜는 거 이해는 가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.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은행 창구를 잘 안 가려고 그래. 은행에 가면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? 자꾸 카드 만들으래요. 신용카드. 아, 현금이 있는데 신용카드 왜 만들어? 신용카드 왜 만드냐고. 아, 현금카드 있으면 되지. 내가 현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. 자꾸 신용카드 만들으라고 요 신용카드. 아니,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내가 은행이지 신용카드 회사인지 헷갈린다니까. 여러분 지금 은행 가보면요. 은행 직원들이 자꾸 뭐 적금이나 예금 통장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하고 대출,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권유합니다. 1금융권에서.
아니 그렇게 얘기하고도 양심이 안 찔리나 모르겠어요. 사실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많아진 거는 은행들도 한몫했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 그 뭐야 그 가계부채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. 그 원인 제공자가 은행이에요, 은행. 은행이 애시당초 대출을 안 해주고 카드 안 해줬으면 가계부채 좀 많이 줄어들겠죠.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무리수 안 하겠지. 안 그러면 있잖아요. 요즘엔 있잖아요, 여러분. 언택트 사회 아닙니까? 그러면 전화로 와요, 전화로. 전화로 카드 만들어 와. 아니면 보험 상품. 요즘엔 또 웃긴 게 보험 상품과 연계된 또 그게 있어요, 여러분. 보험과 연계된 투자 상품. 만약에 있잖아, 이게 투자 상품 권유하는 것도 있잖아요, 여러분. 웃긴 게 은행에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권유를 안 해.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권유를 합니다. 은행에 통장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사람한테. 은행에 통장이 한 500만 원 이하 있다.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. 해당이 안 되니까. 이 투자 상품도 보면 조건이 있어. 뭐 은행에 현금 잔고가 2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, 5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, 그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해요. 그냥 은행에 누가 봐도 개털이다, 마이너스 있다, 다 긁어 모아도 한 300도 안 된다. 그런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. 조건이 안 되니까요. 돈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 은행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요걸 얘기할 수 있겠다. 대신에 원금 보존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. 그냥 투자하면 혜택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얘기를 해. 그 얘기 듣고 나서 한 개념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졌어요. 은행 한 개만 쓰는 건 굉장히 무리수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5천만 원,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딱 그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커트라인 정도만 딱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각 은행마다 금융 상품이 세분화되어 있고 금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적금 만들 거면 이금융권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. 적금을 하실 거면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금융권이 금리가 차이가 정말 셉니다, 여러분.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금리 차이가 상대가 안 됩니다, 여러분. 원래도 좀 차이가 컸는데 지금 차이가 더 커졌으면 2배 차이 납니다. 1금융권 여러분들 그냥 얘기할게요. 보통 여러분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.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대형은행도 똑같아. 그냥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보통 2금융권의 인식이 안 좋잖아요, 여러분. 근데 내가 보니까 차이가 없어.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이게 보면 여러분들 뭐 한 은행에 돈을 많이 넣었다 해서 우리가 은행 이자를 더 주는 게 아니에요, 절대로. 한 은행이 몰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자를 더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. 절대 아니야. 차라리 은행마다 이제 그 보면 지점마다 이율이 다 달라요. 여러분들 그거 하나 얘기해 줄게. 이금융 거는요 지점마다 다릅니다. 지점마다.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지점마다 그 금리가 다르고요. 신협이 신협마다 다르고 제일은행은 제일은행마다 달라요. 그리고 어차피 제2금융권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.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요금이 적용이 돼요. 그리고 오히려 제2금융권이 그런 투자 상품 같은 거 권유 안 합니다. 예, 새마을금고 지점마다 다릅니다. 지점마다 달라요. 똑같이 안 씁니다. 영업소마다 다릅니다.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달라요. 이것도 좀 여러분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. 어차피 여러분 예금 적금하시는 분들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적금은 이금융권으로 하고 그냥 현금 출납, 그러니까 월급이나 현금 출납 용도는 1금융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금융권이라면 신협이나 뭐 새마을금고, 뭐 수협,
그리고 뭐 제일은행. 제일은행은 지점이 많지 않을 거예요. 제일은행이 지금 외국계 은행인가 국내 은행이 아니라 이제 외국계 은행인 걸 알고 계시죠? 원래 이것도 원래 제일금융권이었는데 팔렸잖아 이게. 이게 제일은행 인식이 별로 브랜드 인식이 안 좋은 게 한번 망했다가 외국계 인수했잖아요, 맞죠? 근데 그것만 있을 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. 지점이 별로 없을 뿐이죠. 차라리 어차피 망해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다 보장이 되니까요. 적어도 그뭐 투자 상품 권유는 안 해. 그리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한 2%, 예금이 2%, 새마을금고도 2.8에서 2.2, 시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. 많은 데는 2.4까지 될 거예요. 2.4까지.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신협은 모르겠어요. 이거는 그 은행마다 조건이 달라가지고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. 근데 2금융권하고 1금융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1금융권은 지금 여러분 예금 상품 중에 1%가 넘는 게 없어요. 1%가 넘는 게 없습니다. 어딜 가더라도 1%안 넘어요. 그리고 1금융권은 전국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똑같습니다. 똑같아요.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, 여러분? 제가 얼마 전에 우체국 갔다 왔는데 우체국 0점대야.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, 사람마다. 사람마다 다르겠죠.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, 어, 통장을 세분화시켜야 나중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이게 뭐냐 하면,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또 뭐가 있냐 하면, 그런 거예요. 뭐냐 하면, 만약에 억단이 있잖아요. 억단이라고 하면, 한,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다 적금 넣어버리면 나중에 혹시나 큰 돈 들어갈 때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걸 통째로 깨야 되잖아. 그런 경우 발생하거든요, 여러분. 갑자기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. 어떤 만약의 일이 발생할지 몰라. 우리가 저금을 한 이유도 그런 거야.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있다가 어떻게 또 큰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. 큰 돈이 나갈 일이,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수입비가 필요한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. 살다 보면. 그러면 만약에 한 은행에 다 있으면 다 깨야 되잖아. 딱 필요한 금액만 해가지고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여러 개를 해놓으면 뭐 깰 땐 깨더라도 한두 개만 깨는 선에서 막을 수 있잖아요. 물론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는 안 날아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. 뭐 부동산 잔금을 치러야 된다거나 아니 누가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비가 필요한 경우 몇 천만 원 나가는 경우.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요즘에는 은행 하나에만 돈을 넣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은행 하나에만. 부모님 그러면 제가 지금 학생인데 2금융권에 적금 넣어도 괜찮을까요? 괜찮습니다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적용 한도 내에서는 괜찮다고. 1금융권 너무 믿지 마세요. 1금융권. 1금융도 똑바로 못하면 망할 수 있는 거야. 보통 1금융권이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. 근데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. 난 은행은 그냥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은행이 왜 안전해? 그러면 뭐 부도 났던 은행은 뭐 부도 안 났던 은행 그때 안전해서 그러면 망하지 않은 건가? 솔직히 그때 다 망할 수 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. 근데 내가 느껴본 건 그런 거예요. 저도 1금융권 거래를 많이 해봤지만 거래 많이 했다고 그 사람들이 뭐 챙겨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. 어떻게든 나를 이렇게 이상한 거 이렇게 권유하질 않냐. 자꾸 영업을 하려고 그래, 영업을. 어. 자꾸 영업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.
내 돈을 가지고. 좀 은행이 좀 이상해졌습니다, 여러분.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은행이 아니에요, 요즘 은행은. 요즘 은행 잘 안 가봤죠, 여러분? 은행 창구 많이 안 가봤죠? 자꾸 뭔가를 권유합니다, 권유. 이거 해보시면 어떨까요? 이거 괜찮은데 한번. 근데 얘기 들어보면 뭔가 이상한 거야. 뭔가 이상해요. 막 그런 것도 있어요. 어느 회사 같은데 이제 펀드 형식으로 넣는 거. 그것도 원금 보전 안 돼요. 그래도 2금융권이 그나마 이제 금리가 낮습니다. 금리가 낮은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어떤 금리 차이가 너무 좀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많이 벌어졌어요. 네. 물론 요즘에는 뭐 이자 받아서 뭐 돈 모으는 건 사실 좀 힘들죠. 힘든데 그래도 이자 맛을 보려면 2금융권을 보는 게 맞고, 그리고 1금융권 하더라도 한은행이 돈을 몰빵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. 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또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, 제 경험상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,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해라, 똑같이 이렇게 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.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. 자, 아무튼 질문해 주신 장강이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